오늘은 샤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딩은 대용량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는 개념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2.0이 돌아가고 있죠. 12월 1일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비콘 체인이 이미 도입된 거고 이제 샤딩이 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2.0이 나중에 완성될 계획이 있는데요. 샤딩은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샤딩이 뭐냐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분산 저장하여 관리하는 건데요. 단일의 데이터를 구간별로 쪼개서 이렇게 단일의 데이터를 샤드 1, 2, 3, 4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쪼개서 노드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하고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샤딩을 통해 나누어진 블록의 구간을 이렇게 샤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샤딩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나눠서 트랜잭션을 처리한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이더리움에서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샤딩에서 나온 개념으로 조각 내서 트랜잭션 같은 걸 데이터를 조각 내서 각각 나누어 보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샤딩 자체가 조각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거를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부여하는 온체인 솔루션, 그러니까 오프체인 솔루션으로 뭐 플라즈마나 이제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게 있었는데 온체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자체에 이 샤딩 과정을 넣어서 변화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샤딩 개념의 근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수평 분할해서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샤딩입니다. 그래서 원래 10명만큼의 데이터와 10명의 노드가 참여했다고 하면 10명이 원래 10을 각각 갖고 있으면서 공유했는데 샤딩은 10을 조각내서 이제 1씩 다들 나눠서 보관하는 식으로 거래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샤딩이 이제 플라즈마나 라이덴 네트워크는 체인 밖에서 처리를 해서 확장성을 높인 것이지만 샤딩은 메인 체인 자체의 규칙이 바뀌는 하드포크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POW가 POS 전환되는 과정에서 샤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이제 전환기에 들어섰죠. 지금은 POW, POS가 공존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파티셔닝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샤딩의 장점으로는 쿼리도 되게 가볍고 이제 속도가 빠르고 스토리지도 이제 별도 디스크에 저장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샤딩은 이제 이더리움 2.0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데시에서 캐스퍼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POS랑 POW가 섞인 확장성이 확보된 메인 네트워크로 이제 이더리움 2.0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샤드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원래 연구를 쭉 했는데 이제 연구가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샤딩까지 비콘 체인 넘어서 샤딩까지 도입되면은 트랜잭션이 2초에서 8초 사이로 생성될 거라고 하고요. 여기에 오프체인 솔루션이랑 영지식 증명의 롤업 부분까지 추가가 되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드별로 이제 머클 패트리사 트리라는 이런 그 머클 트리 형식으로 이제 다 데이터가 이렇게 엮여서 그 루트 값이 약간 증거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있는데요. 그 샤드의 루트들로 만들어진 머클 패트리사 트리를 루트만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증거물만 올려서 이제 모든 트랜잭션 실행할 필요 없이 샤드별로 마이너를 분산시켜서 분산 처리한 다음에 증거물만 올려서 전체 실행 속도를 올리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딩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블록이고 콜레이션 헤더는 블록 헤더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프로포저는 트랜잭션을 모으고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콜레이터한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포절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목록인데 한마디로 제한자를 뽑아가지고 얘가 트랜지션 목록을 이제 콜레이터 이제 검증해주는 애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검증을 해서 나온 콜레이션 헤더 부분, 검증한 증거물들만 이제 SMC라는 것에다가 보내줘가지고 SMC가 샤딩 매니저 컨트랙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컨트랙트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 컨트랙트가 메인 체인에 이 콜레이션 검증된 트랜잭션의 헤더 부분만 넣는 식으로 샤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피리어드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샤드는 이제 피리어드 랭스라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블록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헤더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리어드 랭스를 5로 두면은 5개의 블록이 생성되는 게 1개의 피리어드여서 5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블록 헤더 값을 콜레이션을 가져와서 샤드 체인에 이렇게 배정해주는 식으로 하고요. look ahead period라고 있어가지고 검증 이전에 미리 이 SMC를 통해 가지고 랜덤하게 어떤 노드가 검증할지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이걸 배정되는 시기가 look ahead period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검증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검증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값만 체인에 저장시킬 겁니다. 이 검증 목록들이 트랜잭션을 한마디로 나눠서 처리해주고 그 결과값만 저장시키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콜레이터가 되려면 예치금을 내고 이를 SMC가 관리해줍니다. 현재 이더리움 2.0에서 32이더리움 내서 지금 보상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콜레이터가 되려는 거고요. SMC가 콜레이터를 이제 무작위로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 랜덤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제 조작 같은 거를 할 때 그 시기마다 계속 검증한 애들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랜덤으로 모인 애들끼리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작하기도 어려워져가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은 이제 SMC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같은 거를 진행해서 이게 말이 투표인데 그냥 코드 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투표가 제대로 됩니다. 사기를 치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조작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SMC한테 예치하고 샤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콜레이터라는 애가 각 샤드에 무작위적으로 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루커헤드 피리어드까지 랜덤으로 32더리움 예치한 노드들이 랜덤으로 가져와가지고 걔네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프로포저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가 트랜지션 모아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얘네는 받은 프로포저를 투표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간정돼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콜레이터들이 맡은 기간이 종료되면은 이때 새롭게 생성된 콜레이션 헤더 그 검증을 마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헤더가 나와요. 그래서 이 헤더를 SMC로 보내고 이 콜레이션 헤더를 SMC에서 검증하고 유효한 데이터라는 검증이 완료되면 이걸 SMC가 메인 체인 네트워크 저장소에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